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당신이 기적의 존재인 과학적 이유, 미라클이라는 책이에요. 미라클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이송미 작가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분이 국내 유일의 건강 전문 작가분이시라고 해요. 처음부터 건강 전문 작가분으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잡지사 기자로 일을 하시다가 여행 작가로 일을 하셨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2001년에 어머니가 아토피를 앓고 심한 아토피를 앓게 되고 그러다가 그것을 완치를 했는데 또 중풍을 앓게 되고 중풍을 앓아서 또 완치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더 큰 암이라는 암 선고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처음에 아토피를 앓았을 때 약물 치료를 하고 하는데 거기서 부작용이 또 생기잖아요. 그런 약물 치료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또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 한계를 느껴서 그런 식습관이나 생활 패턴이나 그런 것들을 다 바꾼 거예요. 자연주의 생활로 바꾸고 식생활도 이렇게 채소 위주로 해서 잡곡 위주로 채소 위주로 그래서 바꿔서 생활하면서 완치를 해요. 그리고 났는데 그해 겨울에 또 한쪽이 마비가 오는 그런 중풍을 앓게 돼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전에 그런 자연 치유적인 방법으로 완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똑같이 거기다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좀 더 보완해서 중풍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났는데 또 암에 걸린 거예요. 암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힘든 병이 걸릴까? 3년에 걸쳐서 아토피를 고치고 나니까 중풍이 걸리고 중풍을 고치고 나니까 또 암 선고를 받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작가님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걸까? 어머니한테 왜 자꾸 새로운 병이 생겨나는 걸까?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치유에 대한 자연 치유로 고친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를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공부를 더 많이 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런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많은 책들을 읽고 공부를 하고 하면서 알게 된 것이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3년 동안 치료를 하면서 어머니한테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데만 전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한 감정도 생기고 어두운 마음들이 어머니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의 훈련을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암을 치료를 하게 돼요. 완치를 받게 돼요. 그러한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된 그동안 노력하고 공부했던 그리고 경험했던 내용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여러 권의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이 책은 건강과 관련된 마음과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담겨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공부하고 그리고 또 경험했던 내용들을 아주 요점을 정리해서 중요한 부분만 모아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잡다한 내용 없이 정말 중요한 부분만 담겨 있는데요. 네 파트로 나눠서 소개를 해주세요. 첫 번째 파트는 우리의 무한한 치유력과 잠재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많은 연구 사례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과학적 이유. 이 부분에서도 어떤 법칙이나 그런 과학적 연구 사례나 실험 사례, 그런 효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마음 창고, 마법 창고 마음, 마법의 약, 상상 치유. 거기에서는 사례를 10가지 이야기해 주세요. 마음과 관련된 그 사례들 있죠. 그 사례를 10가지를 소개해 주시고요. 파트 4, 네 번째에서는 기적을 깨우는 뉴마인드 트레이닝이라는 부분인데요.
뉴 마인드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내게 맞는 훈련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양한 훈련법을 소개를 해주시고, 거기에서 나 자신한테 맞는 훈련법을 연습하고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마인드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트레이닝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무한한 치유력과 잠재력을 가진 그러한 능력이 담긴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에 이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저도 읽었던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웠는데요. 앨런 랭어 교수님의 연구 사례도 담겨 있고요. 여기 제롬 그루프먼 교수님의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이분은 정말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자신이 척추를 다친 후에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이 잘못돼서 그 후유증으로 계속 수술을 해요. 하는데 그 완전히 고치지를 못하고 더 고통스럽게 안 좋아지고 해서 나중에는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생활을 19년을 보내요. 19년 동안 그렇게 통증과 싸우면서 제대로 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어떤 우연히 소개로 어떤 의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줘. 왜 불치라는 생각에 갇혀서 고통의 신을 숭배하시나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치라는 생각, 불치병은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불치병은 없고 불치라고 생각하는 환자만 있을 뿐이라고. 그래서 이분의 책은 자신이 그런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험한 그런 내용들을 담은 책이 희망의 힘이라고 있거든요. 그 책을 제가 그 유튜브 할 때 초창기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그 책도 정말 읽으시면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앨런 랭어 교수님의 연구 사례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앨런 랭어 교수님의 책은 제가 영상으로 마음 챙김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책이냐면요. 제가 가져왔는데 이 책, 마음 챙김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책은 정말 수많은 연구 사례가 담겨 있어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연구 사례가 담겨 있기 때문에 마음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고 싶고 더 알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시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아요. 이 책도 참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된 실험 사례, 그런 연구 사례가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첫 장에 첫 번째로 소개되는 연구 사례가 뭐냐면 청소만 해서 병을 치유한 사람들이라는 내용인데요. 하버드 대학에서 청소부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뉴스에서 봤어요. 인터넷 뉴스에서 이 내용이 실린 기사를 봤거든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앨런 랭어 교수하고요. 알리아 크럼 교수님이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두 호텔에 있는 청소부원들 8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사례예요. 이분들한테 건강 상담을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나이가 드니까 살이 찌고 혈압이 올라가서 걱정이라고. 그런데 운동을 해야 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체중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데 생각해보면 청소부들이니까 활동량이 많잖아요. 육체적 활동량이 많은데 과체중이고 그리고 또 혈압이 올라가고 건강 상태가 안 좋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곳에 있는 호텔 청소부원들 84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한 곳에 있는
청소부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매일 살이 빠지는 좋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침대 시트를 가는 15분 동안 40칼로리, 그리고 청소기를 돌리는 15분 동안 50칼로리가 소모됩니다. 이렇게 모두 과학적으로 계산하면 다들 하루 평균 2시간 30분 정도 운동한 것과 같아요. 건강을 위한 하루 운동 권장량이 30분인데 좋은 운동을 넘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운동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트를 갈 때마다 내가 운동을 하고 있구나. 내 몸에 칼로리가 빠져나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변했냐? 청소부원들이 살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해준 청소부원들만. 그 다른 한 곳의 호텔 직원들은 항상 동일하게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해준, 계속 움직일 때마다, 당신이 움직일 때마다 살이 빠지고 있습니다. 칼로리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준 그 청소부원들은, 아, 내가 좋은 운동을 하고 있구나. 살이 빠지는 운동을 하고 있구나. 건강해지는 운동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1개월 후에 체중을, 건강 상태를 체크를 했어요. 모두 체중이 줄어들었고, 체지방 비율도, 허리 둘레도 줄고, 혈압도 떨어지고, 건강 상태가 엄청나게 개선이 된 거예요. 내가 이 하는 일을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일 때마다 살이 빠져. 내가 움직일 때마다 에너지 소비가 되는 거야.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니까 건강해지는, 정말 건강해지는 그러한 결과물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만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상태도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연구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짜 수술 실험 사례예요. 이 수술은 1950년대에도 실행이 됐었고요. 1955년에서도 심장외과 의사인 레너드 코브라는 박사님이 이 수술을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실험을. 그리고 2002년에 베일러 대학교의 의과대학 브루스 모즐리 박사님이 무릎 통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한 사례가 있어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고령의 환자 18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릎 연골 괴사 조직을 제거하는 진짜 수술과 가짜 수술을 실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수술이지만 진짜 수술과 똑같은 절차를 진행을 해요. 그리고 환자들한테 그러한 것을 전혀 모르게,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나서 수술은 안 했지만 다 수술을 한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한 거죠. 그리고 환자들한테도 수술이 잘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니 이제는 괜찮고 건강해질 거라고, 다 수술을 받았으니까 나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그 후에 환자들의 생활을 2년 동안 관찰을 했어요. 가짜 수술을 받았던 그 환자들을 2년 동안 관찰한 결과 어땠냐면요. 운동성이 더 활발하게 개선된 걸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무릎 통증으로 지팡이를 짚고 이제 걸어야 했던 그 분이 손자와 농구를 하는, 그래서 TV에까지, 방송에까지 나오게 되는 그러한 결과물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환자들이 낫는다, 내가 이제 수술을 잘 받아서 이제 낫겠구나, 다 나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생각, 그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나오게끔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됐다는 거죠. 모즐리 박사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하는 무릎 연골 수술이 가짜 수술만도 못하다는 건 솔직히 놀랐습니다. 결국 수술의 가장 큰 목표는 환자의 생각을 바꿔놓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만큼 환자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고의 의술은 환자에게 낫는다는 믿음을 심는 것이라는 말이다. 낫는다고 생각하면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낫는다. 반드시 낫는다는 생각이 최선의 약이고 최고의 수술이다. 네. 환자 스스로가 거기에 낫는다. 거기에 대한 믿음, 신뢰가 강하면 강할수록, 확고할수록 그 병을 완치하고 나을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에 따라서 신경화학 물질이 변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랑, 행복, 희망, 감사, 믿음, 기쁨, 용서, 평화 등의 밝은 마음일 때는 도파민, 엔도르핀, 엔케팔린, 세로토닌, 옥시토신 같은 화학 물질이 분비되어 면역계의 중심인 백혈구를 강화하는 생리적 변화를 낳는다. 미국의 로마린다 대학교 의과대학 리버크 교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밝은 마음으로 웃으면 백혈구 가운데 특히 암세포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없애는 NK세포가 강화되었다. 반면 분노, 불안, 우울, 절망, 슬픔, 불만, 걱정, 후회, 의심 등의 어두운 마음일 때 노르아드레날린, 코르티솔 같은 화학 물질이 분비되어 온갖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킨다. 심신이 긴장하고 혈압과 혈당이 오르고 면역 기능과 소화 기능 등이 저하되어 만병을 부추긴다. 스탠포드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 역시 모든 병의 적어도 95%는 스트레스, 즉 어두운 마음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분노는 혈압을 올리고 심장병을 부추기고 간염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리며 암세포를 없애는 NK세포를 약화시켰다. 윌리엄스 교수는 분노가 사람을 죽인다고 단언한다. 미국의 심장 전문의 마이어 프리드먼 박사와 레이 로젠먼 박사의 연구 결과도 같다. 분노심이 강한 사람이 일반인의 평균치보다 심장병과 같은 순환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윌리엄 달스트롬 교수의 연구 결과 역시 동일하다. 분노심이 강한 학생들이 25년 후에 조사에서 일반인의 평균치보다 사망률이 무려 7배나 높았다. 어두운 감정을 달고 사는 것은 스스로 발병과 죽음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는 셈이다. 네. 어두운 감정, 어두운 생각들, 안 좋은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들, 감정들이 나를 병에 걸리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스트레스를 일으키게 만들고 그만큼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볍게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그런 힘든 것을 호소하거든요.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와요. 똑같은 스트레스 원인인데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게 나오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똑같은 상황인데
더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담담한 사람도 있다. 똑같은 병인데 희망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망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다. 결국 스트레스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다. 스트레스 연구의 대가 셀리에 박사는 스트레스를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정의한다. 내 삶의 모든 스트레스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 아닌 그것에 대한 반응, 즉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생각하느냐에 달렸다는 말이다. 주체는 바로 누구? 나인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는 스트레스가 되는데 어떤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 그저 그냥 별스럽지 않은 일로, 그냥 지나가는 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상황을 대하고 바라보고 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어둡고 우울하고 불평 불만을 해가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 몸에 고통을 느끼게 하고 그러한 결과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하루하루를 어떤 생각으로 채우고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지, 그 선택은 나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체이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좋은 생각, 감사하는 마음,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즐거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런데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면 내 건강도 챙길 수 있고 또 내 삶이 더 밝은 그런 하루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